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도 가입하기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신보험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절세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증여세법에서 나오는 종신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8조에는 종신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피상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피상속이라는 부분들은 상속자산을 물려주시는 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피상속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나오는 부분들은 피상속인이, 즉 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 그 사망보험금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부분들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계약자가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고 자녀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 자녀가 계약자일지라도 실제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주어서 자녀가 납부하게 했다거나 실제적으로 부모가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 계약자가 부모인 걸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계약 관계자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는 분,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 수익자라는 부분들은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분, 이렇게 계약관계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럼 부친인 김 대표가 계약자이고 부친인 김 대표가 피보험자인 경우 김 대표님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8조에 본 것처럼 이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자녀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친인 김 대표 그리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이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이 경우는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경우로 김 대표님의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수익자가 역시 배우자일 경우에도 아무런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김 대표님이 계약자이긴 한데 배우자분을 피보험자로 해서 수익자를 자녀를 지정했는데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보험료는 김 대표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김 대표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자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속세 절세를 할 때 가입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부분도 물론 이 경우에도 20% 정도 금융자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상속재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갖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약자를 자녀하고 피보험자를 부친이나 모친을 해서 피보험자 유고 시에 보험금이 나온다면은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자만 자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자녀가 어리다면은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일정 부분은 부모가 내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녀가 독립했을 경우에 자녀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그 부분들도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